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진국인 사람만 있다면 내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옆에 사람 같지도 않고 못 배워먹은 사람만 있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풀릴까요? 아마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며 처음에 봤을 때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점점 무뎌져 더 이상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곁에 사람 같지 않고 못 배워먹은 사람이 있다면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해야겠죠.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구별해낼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남에게 빈대붙어 사는 사람 멀리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도움을 주어가며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 잘하는 게 있어서 도움을 줬다면 나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 자신의 힘은 들이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 남에게 빈대 붙어 사는 사람, 힘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얌체 같고 도둑 같은 사람이 널려 있다. 이들은 사람들의 측은한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으로 착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서 그들을 이용하여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절망감과 우울함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알랑거리는 것이다. 최대한 불쌍해 보이게끔 얘기하며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일까지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자신은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사실은 편하게 구경만 하며 쉰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의 핑계를 주변 사람에게 골고루 사용한다. 그래야만 자기 행동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우연히 속았다는 걸 눈치채게 된다. 동정심에 호소하면 친구나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 등 돌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그렇기에 힘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더욱 더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거저먹는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진심이 하나도 우러나지 않는 칭찬과 감사의 몇 마디를 듣는 게 전부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부탁을 100번 도와주고 한 번만 거절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베풀었던 모든 호의에 대해 겉으로라도 감사했던 것을 싹 다 버리고 나의 도움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못된 언행과 태도를 보여준다. 아무리 평소에 도움을 주어봤자 한 번만 거절해도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만일 중간에 거절하지 않고 계속 상대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점점 더 큰 피해와 되돌리기 힘든 슬픔과 아픔만 쌓이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베푼 도움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진작에 눈치챈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라. 상대가 늘 기대려고 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며 부탁한다면 힘들게 부탁을 들어줘도 변화나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혹시 상대가 힘들거나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거저먹으려는 사람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들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해법은 부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잘하는 것이다. 거절에 대해 상대가 불쾌해할 것 같다면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그만한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거저먹으려는 사람이 부탁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요구하면 자기에게 손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저먹으려는 사람이
먼저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면 거저먹으려는 사람은 부탁하거나 가까이 가는 걸 꺼리게 되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피하고 자기 부탁을 잘 들어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된다. 두 번째, 타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지를 봐라. 취향이니 존중해달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모두가 다르기에 취향 또한 다르다. 가족 간에도 서로 취향은 다르고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도 취향은 다르다. 그렇기에 남의 취향에 간섭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며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꽤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존중한다는 인간관계의 기본조차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남이 무언가를 자랑하더라도 자신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것을 뽐내려고 그 물건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며 자랑한 상대방을 지적하고 타박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기의 말이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며 상대방의 취향을 깔보고 무시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임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취향과 결이 다르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고 비슷하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선 안 되고, 자신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을 멋대로 정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으로 타인의 취향을 평가하고 심지어 바꾸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유명한 부자나 연예인이 자신이 혹평한 물건을 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도 못한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 있다. 왜 이런 걸 사지? 또는 왜 이런 걸 듣지? 하며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자신의 취향을 탓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잘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무시하고 멀리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좋다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극도로 발끈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이 흡족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만일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을 존중해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이고 잘 배운 사람들의 태도이다. 세 번째, 편한 대상을 막 대하는지 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인성을 알고 싶다면 노인이나 어린아이 혹은 종업원, 경비원 등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직장 상사나 밖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다르게 마음이 편한 대상을 대할 때는 가면이 벗어지고 평소의 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인 이상 초면인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개차반으로 대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므로 이미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막 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하기 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가족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막 대하는 이런 못 배워먹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든지 귀티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연기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을 속여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매번 긴장할 수 없기에 긴장의 끈이 풀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처음과 다르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편해지게 되고 그 긴장의 끈은 점점 느슨해진다. 그러다 무심코 집에서 하던 행동을 밖에서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행동이야말로 평상시 그 사람이 남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아도 된다. 그동안 꽁꽁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 들통난 것이다. 가족에게 막 대하는 태도는
올바른 예의를 익히지 못한 인성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언제가 됐던 다시 튀어나올 것이다. 우리끼리니까 됐다고 생각하면서 쉬쉬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잘못된 버릇이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른다. 술에 취해 친구나 동료에게도 막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끼는 배우자에게는 물론 심할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 나올 수도 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막대하는 사람은 가장 천한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예의를 만들어냈고,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물적인 본능에 충실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막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폭력성을 관리할 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람과는 결코 어울리지 말라는 이유는, 상황이 변하면 그 못된 태도를 상대에게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식당에 가면 부끄러움은 주변 사람의 몫이 되어버린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조금의 실수만 해도 큰 소리로 모욕을 준다. 하지만 정말 모욕감을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옆에 앉은 동료들이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는 잘한다고 해서 옆에 두고 지내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거리를 두어라. 네 번째, 무조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과 멀어져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것이든 기어코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어떤 것을 사면 그 물건이 자기 것보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물건은 별로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자기 것이 더 좋으면 상대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라며 장점을 잔뜩 늘어놓고, 상대보다 좋지 않으면 자기의 안목이나 가성비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더 잘 샀다고 얘기를 한다. 이때 그 돈 있으면 난 다른 거 샀다. 나는 그런 거 없는 게 편해라는 식의 말이 흔히 나오게 되며, 상대 안목이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얘기이므로 듣는 사람의 기분은 매우 불쾌하게 된다. 게다가 문제인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상대방이 불쾌할 것이라는 생각을 의외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로 말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결국 온갖 종류의 것들에서 내가 더 낫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에 상대방의 기분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처지가 가장 낫다고 믿기에 이를 계속해서 확인받으려 하는 안 좋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려고 애쓰는데 상대가 가만히 듣고 있거나 인정하는 투로 대해주면 이를 자기가 낫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감만 쓸데없이 높아진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상대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준다. 물론 친구 중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도 있다.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나도 성장한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정이 돈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을 주는 친구일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독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기려고 드는 사람은 해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기려 들기에 갖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학력, 직장, 사는 집, 부모의 체력, 배우자, 아이 등 경쟁할 거리가 안 되거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에 매달리기만 하기에 시간이 아깝다. 그렇기에 상대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받아줄수록 감정 소모에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논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그 상대방은 절대 질 생각이 없이 우기기에 어지간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또한 이긴다고 해서 얻을 게 없다. 이긴다면
상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결과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자기가 먼저 손절하려고 할 수도 있다. 손절하면 먼저 떠나준 것에 감사하면 되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적지 않게 귀찮아진다. 그들은 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까지 건드려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지 않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다. 정말 심하다면 조용히 내 쪽에서 거리를 두며 천천히 손절을 준비하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낫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을 일찌감치 피해서 쓸데없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감정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의 쓸데없는 수다를 들어주는 시간에 불과하기에 애초부터 피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5번째, 감사를 아는 사람인지 보면 알 수 있다. 도움을 줬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자들은 누군가 도와줘도 그건 당연하다는 태도를 취하거나 더 큰 도움을 주더라도 고마움을 모른다. 누군가 자신을 돕는 것은 고마운 게 아니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배운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고 나 역시도 그 감사한 마음을 돌려주고 싶어서 더 잘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하기에 반드시 멀리해야만 한다. 만일 이런 사람에게 몇 번 이용당해서 상처받게 되면 나는 뒤통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원래 자신이 하던 대로 한 것일 뿐이라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고 그저 이용할 사람이 없어진 것에 슬퍼할 것이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남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기에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멀리해야만 한다. 내가 더 큰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퍼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몇 번 도움을 줬는데 상대가 고마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도움을 멈춰야만 한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걸러야 하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6번째,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어떤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향해 강한 증오나 적대심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보인다. 특히 정치같이 사람들이 갈리는 부분에서 특히 더욱 심한데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친한 친구고 뭐고 그 순간만큼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을 올리며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우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자기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틀리다고 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들면 참 상대하기 싫고 아무리 친해도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증오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과 말할 경우에는 상대 생각에 동조해주지 마라. 설령 주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느낀다고 해도 무언가를 비난하는 생각에 동조하면 결국 나에 대한 평가만 나빠질 뿐이다. 남의 평가가 두렵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매몰되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을 향해 증오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 과격한 감정이 전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귀찮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낫다. 7번째, 돈 좀 쓴다고 갑질하는지를 봐라. 돈 쓰는 걸 마치 권력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다. 근처 식당에서든지 하다못해 관공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밥값을 내느니 아니면 세금을 내느니 하며 자신이 돈을 조금 낸다고 해서 왕처럼 대접받으려는 못된 심보를 보여준다. 이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대놓고 갑질을 하기에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실은 내가 돈을 낸 것은 갑질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기 위함이다. 내가 지불한 돈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그 불만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따지고 돈을 돌려받던지 아니면 서비스를 다시 받으면 된다. 그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화내고 윽박지르고 물건을 던져가며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갑질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자신이 한심해지며 사람의 바닥을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다. 돈을 냈다고 무례할 권리까지 얻는 것은 아니다. 무례함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가 고스란히 돌아오기 마련이다. 돈이 조금 있다고 돈을 쓴다고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졸부란 단어가 어울린다. 돈만 있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못 배웠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교양 없다는 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딱 맞는 표현이다. 이들은 제대로 잘못 배운 게 틀림없다. 자본주의에 대해 잘못 이해한 나머지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사람을 함부로 막대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라 함은 자본을 굴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제이지 자본만 있으면 남을 막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멀리하라. 곁에 두어봤자 그 사람의 갑질로 인해 민망해지는 것은 나일 뿐이다. 8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남들과 대화할 때 비속어나 거친 말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성격이 불같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성격이 더럽다고 말하기가 조금 미안해서 두루뭉술하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이 바꾸고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 혀는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과 같기 때문인데 혀는 한번 통제에서 벗어나면 좀처럼 다시 붙잡기 어렵다. 입을 가볍게 놀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자기 혀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마구 날뛰지 않도록 확실히 제압하고 상황에 맞게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혀를 잘 다루는 것이야말로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이고 신뢰를 얻는 비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는 잡담으로 다른 이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해야 할 말만 간결하게 함으로써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이렇듯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도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물 한 양동이보다 와인 한 잔이 더 값비싼 것과 같다. 명언집에 실린 금어는 모두 짤막하다. 지혜가 간결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말을 장황하게 느린다. 말하는 요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은 남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에 힘써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과 대화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9번째, 지 말만 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소중하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이 들기에 좋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뽐내고만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를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말이라도 여태껏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이 잘 들어주기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설교나 쓸데없는 말에 불과하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하찮게 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뒤통수를 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의 말을 계속 들어주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 얘기에는 모두 부정적으로만 반응한다.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므로 나에게 아무런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호의로 베푼 행동에도 냉소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시하며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며 흉을 보거나 골탕을 먹이려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나봤자 이로울 게 없고 나에게 큰 악영향만 준다는 점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긍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능성을 닫는다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면 내가 무언가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던가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며 서로의 생각에 도움을 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준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좋은 계획이나 생각들마저도 하찮은 계획이나 생각으로 전락한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매사에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부정적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여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나를 배신하려 한다든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손절하려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는 내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보기도 했던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직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신가요? 어울리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지혜가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꽤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